안녕하십니까. 저는 건국대학교 ESG 지원단의 홍권표라고 합니다. 되게 좀 열기가 후끈하네요. 또 앞에서 나와서 보니까 이게 앞서 두 분 발표하셨던 분들 되게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불이 바로 눈을 가리키고 있어서요. 조금 가볍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청년 ESG 인재 양성, 그리고 대학의 현실, 그리고 대학에서 어떤 교육 과정들을 가지고 ESG 인재를 양성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양성 체계, 그리고 저희 건국대학교에서 실제 실행하고 있는 어떤 과정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한 사례를 들어서 좀 말씀을 쭉 드리는 그런 순서를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한 자리에 서서 말씀드리는 게 좀 익숙치 않아서요. 조금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괜찮으실 것 같은데 촬영하시는 분이 힘드실까 봐 조금 가급적이면 이쪽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성을 좀 보시면 ESG 관련 인재와 관련된 상황입니다. 앞서도 많이 말씀들을 주셨는데요. ESG 인재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현상들, ESG 인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ESG 인재를 빨리 어떤 부분에서 양성을 해서 빨리 이 사회에 공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먼저 도입부에 있고요. 그다음에 ESG 인재 양성 체계라고 해서 그럼 ESG 인재를 양성해야 되는데 어떠한 프레임을 가지고 어떤 부분에서 인재를 양성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러려면 이 ESG 양성 체계를 구성을 하려면 도대체 ESG 인재라는 건 무엇인가? ESG 인재라고 하는데 ESG 인재는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서 그 대학생 서포터즈께서 말씀하실 때 과연 기업에서 원하는 ESG 인재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ESG 인재상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인재상에 맞춰서 어떤 이 ESG 인재 양성 체계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대학의 역할과 방향이라는 부분들을 이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대학이라는 건 원래 그 미션 자체가 인재를 양성해서, 사회가 원하는 인재를 양성해서 사회가 적절하게 사회가 작동할 수 있도록 인재를 공급해 주는 역할이 원래 대학의 본 미션인 것입니다. 그래서 ESG 인재 양성도 마찬가지로 사회가 지금 급격하게 원하고 있기 때문에 발빠르게 대응을 해서 교육 체계를 만들어서 ESG 인재를 빨리 양성해서 사회에 공급하는 그런 역할과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다음으로는 저희 건국대학교 인재 양성 체계라고 해서 무슨 거창하게 뭐 체계가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구성하고 있는 인재 양성 체계에서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각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배치되고 있다라고 하는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 사업 중에 올해 좀 야심차게 한 8개월 정도 진행했던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주는 청년 친화형 기업 ESG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약 17억 정도 지원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청년들한테 직무 교육을 시켜주고 일경험을 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사례 발표를 마지막으로 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SG 인재 관련된 상황입니다. ESG 인재 관련된 상황은 앞서도 계속 말씀을 주셨고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내용이실 텐데요. 훈련받은 인재, ESG 인재가 부족해서 ESG 투자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다. 2021년에 HSBC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올해 호주 파이낸셜 리뷰에서 최근 투자자들의 ESG 경영 압력이 커지면서 기업의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전문가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등등 무수히도 많죠. 앞서 발표 주셨던 두 분도 이 ESG 인재가 부족하다는 사례들을 너무나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현실입니다. 왜 근데 ESG 인재가 부족할까요? ESG 인재가 부족한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판단을 하건대 ESG라고 하는 부분이 새롭게 부상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존에 쭉 해오던 산업의 영역이라면 인재가 부족하지 않겠죠. 충분히 사회에 넘쳐날 텐데 지금 새롭게 막 부상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인재가 부족하다. 왜? 그것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 사회가 ESG 인재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게 문제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는데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내년에도 유지가 되고 내후년에도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도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가 된다면 큰 문제가 될 텐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인재가 부족한 건 크게 문제가 아니다. 다만 우리가 이 부족한 인재들을 양성해서 빨리 사회로 공급하기 위한 어떤 체계적인 노력이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재 부족을 위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재들 양성을 해야 되는데 그 영역 부문은 ESG 인식 확산, 교육을 통해서 어떤 전문 분야를 가리키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ESG가 뭔지, ESG가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전공 분야별로 인재 양성해야 되는 부분, ESG 경영 전문가를 양성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저 조직의 리더인 ESG 리더를 양성하는 부분, 이렇게 네 가지 영역으로 좀 구분을 해서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ESG 인재 양성 체계인데요. ESG 인재 양성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대체 조직에서 원하는 ESG 인재는 과연 무엇인가라는 걸 좀 찾아봤습니다. 올해 다보스 포럼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ESG 전략 실행을 위해서는 ESG 관련 재능과 실행력을 갖춘 인재 육성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ESG 전략을 실행하려면 ESG 관련 재능과 실행력을 갖추고 있어야 돼. ESG에 대한 가치를 이해하고 ESG에 대한 가치가 나한테 내재화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ESG를 알고 ESG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ESG 전략을 비로소 실행할 수 있다. 그런 실행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뉴욕대학교 스턴 비즈니스 스쿨에서는 해당 산업 및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지속 가능성 실현에 필수적인 전문 기술을 갖춘 인재를 ESG 전문 인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는 뭐 환경이니 재무니 사회니 이렇게 정해져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마케팅이나 리스크 관리, 환경 엔지니어, 인권, 기후 등 부문별로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ESG라고 하는 것은 학문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 있는 전반의 모든 영역, 모든 전공 분야별에 별로 다 ESG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딱 특정한 ESG 개론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각 전공 영역에서 ESG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그런 ESG에 대한 인식들을 같이 공부를 하고 ESG의 사례를 접목시켜서 그런 것들로 이제 교육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MIT의 슬론 비즈니스 스쿨에서는 경영의 이니셔티브가 전통적인 전략이나 생산, 마케팅으로부터 리더십이나 성장과 협력, 기후 환경 등 ESG 분야로 전환되고 있다.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무수히 많죠. ESG 인재에 대한 정의들이 많이 있는데요. 좀 대표적인 것들을 좀 모아봤고요. 이 내용들을 모아서 제가 좀 정의를 좀 해봤습니다. ESG 인재상 그럼 뭘까? 조직의 지속 가능성에 필수적인 전문 기술과 ESG 관련 재능과 실행력을 갖춘 인재라고 좀 정의를 좀 해봤습니다. 과거에 저희 일반 기업에서 생각하는 인재상이라고 하면 그 본인이 전공한 해당 분야의 어떤 지식과 그다음에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 분야의 전문 경력을 가지고 있는 스킬이 높은 이런 사람들을 핵심 인재라고들 많이 불렀을 텐데요. ESG 인재라고 하는 부분은 필수적인 전문 기술 플러스 ESG와 관련된 ESG 가치를 이해하는 어떤 그 인식과 그 다음에 ESG와 관련된 경력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더 어려워졌죠. 기업에서 요구하는 바가 조금 더 많아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인재상을 바탕으로 해서 ESG 인재 양성 체계를 좀 구성을 좀 해봤는데요. 앞에 말씀드렸던 네 가지 영역이 그대로 들어가 있죠. ESG 인식 확산이 일단 바닥에 좀 깔려 있습니다. 저는 생각하기에 ESG 인식 확산이 지금 시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현실에서 이 ESG라고 하는 부분이 다 막 부상하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인큐베이팅이 되고 도입되는 시점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지만 더 확산이 많이 되고 뭐 알아야 교육을 받고 이 잡이 어떤지 이 부분이 미래지향적인지 아니면 뭐 착한 소비를 위해서 좀 더 필요한 부분인지 조직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더 교육을 받고 싶은 것도 생기고 새로운 잡에 대한 뭐 요구도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ESG에 대한 인식 확산이라는 부분들이 기저에 깔려야지만 위에서 다른 부분들을 받쳐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ESG 관련 각 세부 영역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각 전공 분야별로 다 있죠. 전공 분야별로 ESG와 관련된 분야라 그러면 기후 변화나 탄소, 뭐 생태계, 생물 다양성 등 뭐 이렇게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뿐 아니라 뭐 생화학이며 물리며 각종 기술과 관련된 종목들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죠. 소셜과 관련된 부분도 불평등이나 다양성, 뭐 데이터, 지역사회, 빈곤, 일자리 등 사회 전반의 이슈들을 다 포함을 하고 있고요. 거버넌스도 마찬가지죠. 반부패, 지배구조, 감사, 기업윤리 등 다양한 부분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 영역에서 ESG와 관련된 딱 어떤 그 특정한 과목이나 어떤 과정이 생성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전 영역에서 ESG에 대한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그 분야를 재해석하고 관련된 사례들을 첨부해서 지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ESG 경영 부문입니다. 와우. 지금 ESG 경영과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글로벌 대기업들을 제외하면 여기는 이제 오신 분들은 다 좋은 기업에 계신 분들일 텐데 이런 기업에 계신 분들을 제외하면 우리가 ESG 경영을 하고 있다. 99% ESG 경영 보고서 쓰는 걸로 끝입니다.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쓰거나 ESG 경영 보고서를 쓰면 ESG 경영을 하고 있다라고 인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준이 그 정도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ESG 경영 보고서를 쓰는 것이 ESG 경영의 다는 아닙니다. ESG 경영 보고서는 우리 조직이 그간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관련 활동들을 해왔냐라고 하는 걸 좀 집대성해서 보고서로 만들어서 여러 군데 활용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어떤 그 보고서의 한 종류이고요. 이 보고서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잘 만들기 위해서는 애초에 기업을 운영을 하려면 전략을 만들듯이 기업의 전략 과정에서 ESG 전략이라는 것이 분명히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ESG 전략이 만들어지면 이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 조직 구조는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가? ESG 전담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가? 우리 조직 규모에서 아니면 다른 부서에 뭐 산하 팀 정도로 두면서 뭔가 운영을 할 것인가? 전담 조직이 만들어진다면 거기에는 어떤 인력들이 구성되어야 되는가? 그 인력들을 채용할 것인가? 내부 양성을 할 것인가?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이고 평가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아까 저희 포스텍의 기업시민연구소의 김영국 부소장님 말씀 주셨지만 기업 내 조직 문화가 ESG를 받아들일 만한 그런 역량이 되어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ESG 경영이라는 걸로 교육이 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또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청년 인재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 수도 있는데요. ESG 리더십이 양성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조직이나 시스템이나 제도나 인재가 다 있더라도 리더십이 다른 방향으로 가면 결국은 한 방향으로 가기가 힘들다라는 게 결론이고요. 저희 경북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법인 이사장님께서 그러니까 ESG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고 그쪽에 대한 추진 의지가 상당히 강하셔서 학교에서 ESG 관련된 조직도 만들어 놓고 다양한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막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그 CEO의 의지나 임직원들의 어떤 리더십이 그쪽 ESG와 관련된 부분들로 같이 가고 있어야 이런 것들도 같이 교육이 돼야 진정하게 ESG 경영을 완성하고 ESG를 실현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런 그 ESG 인재 양성 체계는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대학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학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재를 양성하는 그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기본 미션을 가지고 있죠. 대학이 ESG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어떤 과정을 교육 과목을 개발하고 이런 것들로 그칠 게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ESG 인재 양성에 대한 로드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인식 확산을 하고 중기적으로는 교육 체계를 교육 과정을 만들어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장기적으로는 인재를 배출해서 사회에 공급한다. 뭐 이게 되게 구체화된 것은 아니지만 어떤 이런 로드맵을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계획 내에서는 아주 체계적인 교육 과정이 구성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ESG 인식 확산 같은 경우에는 ESG 초기 단계이죠. 인식 확산을 해야 되고 그리고 ESG 교육 체계를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ESG 교육 실행 단계인데요.
ESG 경영 교육, 앞서 이야기 드렸던 ESG 경영과 관련된 그런 교육을 실행해야 될 부분, 그다음에 관련 부문별로 ESG 관점에서의 각 전공 분야에서 ESG 관점에서의 교육을 각각 실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ESG 인재 배출 단계인데 부문별 역량을 갖춘 ESG 인재를 배출해서 사회에 공급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어떤 그 이제 대학의 역할이나 방향을 볼 수 있고요. 자, 이제는 이제 저희 건국대학교가 그러면 어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인재 양성 체계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이나 어떤 활동들을 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거는 ESG 관련 부분이나 ESG 인식 확산 부분입니다. 인식 확산 부분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기 있다시피 지금 내년 1학기부터 건국대학교에 다니는 모든 학생들은 건국대학교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들은 ESG와 관련된 과목을 필수로 반드시 4과목을 들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들을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필수 과목으로. 전체 학생 대상으로 ESG 정규 필수 과목 4개를 개설했고 이미 촬영을 다 마쳤습니다. 촬영을 교수님들이 다 마쳐서 무조건 다 들을 수 있도록 학생들이 ESG, environmental, social, 그 다음에 governance 이거야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고 ESG의 의미, ESG의 어떤 다양한 사례, ESG의 변화 과정, 발전 과정 이런 것들을 다 인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상을 만들어서 모든 학생들에게 ESG가 인식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육 과정은 아니지만 저희 8월 달부터 ESG 브리프라는 걸 좀 만들어서 교내외 이제 교직원들이나 학생들한테 다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학교의 ESG 활동들도 들어가 있고 뭐 ESG 교육 과정과 관련해서 다른 사례들도 좀 같이 해서 좀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인식 확산에 대한 활동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하면서 이제 내년부터는 또 다른 전공 부분과 ESG 경영과 관련된 부분들의 프로그램들을 좀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ESG 관련 부문 각 전공별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각 전공별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ESG의 가치를 전공별로 재해석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다음에 교수님들별로 다 그러시는 건 아니지만 일부 그런 걸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하시는 분들도 뭐 물론 계십니다만 그리고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따른 그 ESG 사례도 같이 접목을 해서 말씀을 주시는 그런 교육 과정들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조직이 그러니까 사회가 원하는 특정한 분야 아니면 어떤 기업체가 원하는 특정한 분야가 있으면 그것과 관련된 것들도 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게 환경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특성화 대학원 2개 만들어 놓았습니다. 통합 환경관리 특성화 대학원과 지식기반 환경 서비스 특성화 대학원을 만들어서 석 박사들을 양성하고 있다. 이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다음은 ESG 리더십과 ESG 경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ESG 리더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청년과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는데 기업체 임원분들 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최고 경영자 과정을 개설을 했습니다. ESG 최고 경영자 과정을 개설해서 내년 3월 달부터 운영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ESG 경영과 관련해서는 ESG 실무자 과정.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기업체에 있는 그 담당 직원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ESG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며 ESG의 조직 그리고 ESG의 인사 ESG에 뭐 인사와 관련된 그 안에 있는 다양한 뭐 평가 보상이나 채용 뭐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하고 조직 문화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리고 마지막으로 ESG 경영 보고서는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교육하는 ESG 실무자 과정도 내년 초에 개설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 이제 사례로 말씀을 좀 드릴 부분이긴 한데요. 청년 친화형 기업 ESG 지원 사업이라고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했던 올해 그 지원해준 사업이 있는데요. 그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친화형 기업 ESG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청년들의 어떤 그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요즘 그 청년들 취업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그 이유 중에 되게 중요한 게 기업에서 대규모 채용을 하지 않죠. 대기업들의 공채들도 많이 없어지고 채용을 한다 싶으면 경력 직원을 뽑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러나 정작 청년들은 경력을 쌓기가 힘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디 가서 내가 어떻게 경력을 쌓아
뭔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될 텐데 그런 경험들을 막 하기가 힘드니까 이게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줘서 학교 교육 외에도 직무 교육을 받고 일 경험을 통해서 뭔가 경력을 쌓아서 직무 역량을 개발하고 취업까지 좀 연계시킬 수 있도록 이런 과정들을 만들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었고요. 대학 중에는 유일하게 저희 건국대학교가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했고요. 저희는 아까 계셨던 포스텍 기업시민연구소, 그다음에 주식회사 앨리스, 중소기업 기술혁신협회하고 컨소시엄으로 구성을 해서 저희가 주간 기업으로 해서 본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세 가지 트랙으로 좀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요. 첫 번째 트랙이 ESG 경영 컨설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세 번째는 기술 이전 전문가라고 하는 세 가지 트랙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ESG 인재와 관련된 부분이라서 첫 번째 트랙이었던 ESG 경영 컨설팅과 관련된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경우 약 5.5개월 정도, 5개월 반 정도로 진행이 됐는데요. 직무 교육을 2.5개월 정도, 그리고 일 경험을 3개월. 다음 주면 지금 끝이 납니다. 최종적으로 다 끝나고 지금 9, 10, 10일. 그래서 지금 저 보고서까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직무 교육은 2.5개월 동안 진행을 하면서 경영 컨설팅 직무 교육과 아까 포스텍에서 계셨던 기업 시민 직무 교육 두 가지로 구분을 좀 했고요. 경영 컨설팅 직무 교육 같은 경우에는 건국대학교에 계시는 36분 정도 교수님이 참여를 하셔가지고요. MZ 세대들이 좋아하는 짧은 동영상 콘텐츠로 제작을 했습니다. 마이크로 러닝 형태로 한 15분에서 20분 형태로 좀 저희가 196개 토픽을 만들어 가지고요. 총 64차시 정도의 규모로 만들어서 학생들이 들고 다니면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좀 만들어서 교육을 진행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포스텍의 기업시민연구소에서 한 기업시민 교육은 약 15차시 정도 해서 교육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PBL까지 진행을 해주신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2.5개월간의 직무 교육을 마치고 3개월 정도 일 경험을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이 친구들이 일 경험은 어떤 부분이었냐면 ESG 경영 컨설팅이라고 해서 경영 컨설팅 보고서 쓰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팀당 한 5명 정도로 구성을 해서요. 실제 ESG 경영 컨설턴트들 7명을 투입을 해서 팀별로 한 명씩 매칭을 시켜서 같이 컨설팅 현장에 투입되는 그런 일 경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성과와 관련된 것들을 좀 진행을 쭉 하면서 성과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저희가 이 프로그램 모집을 하면서 깜짝 놀랐던 게 ESG를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지? 생각보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 주셔가지고요. 처음에 프로그램 참여자 같은 경우에 30명을 모집하기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30명을 모집하기로 계획을 했었는데 지원한 학생이 무려 한 200여 명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 사업에 이렇게 많이 참여한 건 처음 봤는데요. 한 6대 1이 넘는 지원. 다른 트랙은 다른 두 가지 트랙이 더 있는데요. 여기는 1대 1, 여기 1.2대 1 정도였는데 6대 1이 넘는 지원자들이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명 모집이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너무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열정 있는 학생들이 너무 많은데 조금이라도 더 해주고 싶다라는 의지 때문에 고용부하고 좀 협의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예산 범위 내에서 늘릴 수 있을 만큼 늘려보자라고 해서 45명까지 저희가 인원을 좀 늘려서 좀 더 많은 학생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을 선발을 했었고요. 근데 저희 이제 건국대학교에서 진행을 했는데, 특이하게도 건국대뿐 아니라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서강대학교, 경희대학교 등 총 16개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참여를 했고요. 다양한 학생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해외 대학을 졸업하고 온 친구들도 참여한 친구가 있고요. 어떤 학생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했다가 재취업을 위해서 기다리는 중에 이 교육이 있어서 자기는 너무 하고 싶다라고 해서 선발이 됐던 학생인데요. 그런 친구도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다양한 친구들이 지원을 했었다. 학교뿐 아니라 전공 분야에서도 23개 전공의 학생들이 참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직무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프리테스트 하고, 그리고 직무 교육이 끝난 후에 포스트 테스트를 실시를 했는데요. 프리테스트 결과 평균 점수는 75.69점,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너무 많은 지원자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선발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해도가 높은 친구들을 뽑아서 그런지 애초에 들어왔던 친구들이 ESG에 대한 인식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높았는데 최저점 45점, 최고 95점, 평균 75.69점으로 나왔습니다.
뒤에 이제 포스트 테스트하고 좀 비교를 해볼 텐데요. 어쨌든 테스트를 하고 저희가 직무교육을 시행을 했습니다. 약 2.5개월간 시행을 하고 그 45명 중에 단 한 명도 탈락자가 없었습니다. 44명이 완료했다고 했는데 한 명은 중간에 취업해서 나가신 거죠. 근데 성과가 너무너무 좋죠. 100%입니다. 100%. 이런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짧은 기간 한 것도 아니고 2.5개월 했는데 100% 이렇게 수료를 하는 그런 성과를 거둘 수 있었고요. 그리고 포스텍에서 진행해 주신 PBL 같은 경우도 진행을 해줬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포스트 테스트, 직무교육 후에 봤던 포스트 테스트는 프리테스트하고 비교해 봤을 때 최저점은 여전히 45점이었지만 최고점은 100점이었고 평균 점수는 86.05점으로 프리테스트 대비 10.4점 정도 향상됐더라. 유사한 수준의 문제를 제출을 했고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게 모든 개개인들의 역량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직무교육 전과 직무교육 후에 이 정도의 어떤 그 역량의 변화는 있었다라고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일경험도 동일하게 평가를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고요. 그리고 일경험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지금 진행 중이라서 결과를 말씀을 못 드리는데 7개 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직 ESG 경영 컨설턴트 7명이 각 한 팀씩 맡아서 진행을 좀 해주고 계시고요. 한 팀당 4명에서 5명으로 팀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팀별로 개별적으로 다른 조직들, 다른 회사들로 매칭이 돼서 실제 그 회사에 들어가서 그 회사에 있는 분들과 인터뷰를 하고 같이 경영 보고서를 써가는 그런 과정들을 지금 다 마치고 지금 이제 다음 주면 저희 성과 보고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로는 팀별로 실제 대상 기업의 ESG 경영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차주에 저희가 평가를 한번 할 텐데요. 그리고 담당했던 컨설턴트들의 평가하고 저희가 이제 시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다라고 판단이 되는 분들은 ESG 경영 컨설턴트 2급 자격증을 지급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미 저희 한국직업능력원에 등록이 되어 있고요. 건국대학교 총장 명의의 자격증을 지급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ESG 경영 컨설팅 부분은 이렇지만 또 다른 트랙에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트랙도 지금 일경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지지난주에 들려왔는데요. 일경험 하는 친구들 중에 2명은 일경험 하는 회사에서 채용을 하겠다.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이게 참 내가 하는 일이 보람이 있구나라는 걸 그때 참 느꼈었는데 2명을 일경험하는 중에 채용을 하겠다 그래서 11월까지 일경험하고 12월부터 바로 채용하는 그런 결과가 또 있었고요. 또 다른 트랙이었던 기술이전 전문가 트랙과 같은 경우에는 총 20명 모집을 했는데 그중에 19명이 비즈니스 모델 컨설턴트라는 자격증을 취득을 했고 16명이 기술이전 전문 코디네이터라는 자격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과들로 어쨌든 이 청년들의 직무 역량이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성과들을 좀 볼 수 있는 사례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어느 정도 지금 이 사업이 마무리가 돼가고 있어서 좀 시행착오들도 좀 있고 그래서 내년에 할 때는 조금 더 많은 학생들한테 기회를 주고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구성을 해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자라고 좀 기획 중에 있는 단계이고요. 예, 어쨌든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마치겠습니다.